주산전나 포기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유튜버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어떤 투자 철학에 대한 또 트레이딩 원칙에 대한 포기는 잘 안 되겠죠. 잘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트레이딩 원칙을 좀 잠깐 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현대사료 아무래도 앞으로의 어떤 모습, 정말 어떤 러시아 전쟁이 끝날 생각은 안 하죠. 다만 끝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대응 한 번씩 해주는 그런 게 또 중요하겠고, 전쟁 학대 뭐 곡물가, 그래서 지금 뭐 제렌스키 형이 곡물가 굉장히 어떤 오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곡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도 무섭고 뭐 곡물가 정말 뭐 요즘에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몰라. 그래서 곡물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떤 이제는 정말 어떤 이 일기예보가 미국 농부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마른 날씨가 오기 전에 주중에 중서부에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좀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떤 가문,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굉장히 가물죠. 근데 비가 와줘야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보면. 그렇게 해서 곡물가 급등 속에 식량 자급률 OECD 꼴찌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요, 국내 식량 안보에도 경고등이 켜진, 그래서 러시아의 봉쇄로 우크라이나의 항구에 수출용 곡물이 발이 묶인 이런 상황에서 세계 밀 생산 2위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면서 글로벌 공급난이, 이거 굉장히 어떤 전 세계에 막 진짜 식량이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문제죠 보면 형들아. 그래서 푸틴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푸틴이가. 그래서 먹거리 전쟁이 시작되면서 곡물 자급률이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먹거리의 어떤 수급이 비상이 걸린 이런 점.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행력을 담보한 식량 안보 계획뿐만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식량 안보 예산 편성이 필요한 이런 점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이 식량이 없으면 진짜 굶어 죽잖아. 이 1차 사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들아. 그런 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1970년, 1980년 평균 73.3%였던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20년 기준 45.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그래서 곡물 자급률이 2020년 30.9에서 2020년 19.3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그래서 자급률이 떨어지면서 식량 안보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식량 안보 GFSI를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되면서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전 세계 1위, 5위의 밀 수출국이 되는, 전 세계의 밀의 28%가 두 나라부터 수출되고 있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식량 수출 집산지인 5대상을 봉쇄 중이고, 우크라이나의 곡물의 98%가 5대항에서 이렇게 수출된, 그래서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래서 500만 톤의 수출을 수출했지만 지난달 110만 톤을 수출하는데 그쳤던 이런 부분 또 되죠. 예,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얘들아, 뭐 앞으로의 식량 안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얘들아, 자 보면 월봉에서 쇠욕 애들 많이 흔들다가 이 선 라인선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 또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피터리치 형이 얘기했던 이 점을 한번 볼까요? 자, 경기 변동형 종목의 매도 시기란 재고가 축적되고 있으며 업체가 그것을 처분하고 잊지 못할 때이다. 상품 가격 인하 및 수익성
하락의 위험이 크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피터 리치 형이 말해준 이런 점. 예, 그래서 결국에 경기 변동의 종목의 매도 시기. 그러니까 철강, 뭐 항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재고가 축소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체가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면 상품 가격 인하와 수익성 하락의 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재고가 축적되는지 안 축적되는지 그런 것을 또 잘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형들아 주가는 따라가면 안 돼. 천천히. 그래서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죠. 투자자는. 그래서 전철과 주식은 뒤쫓아가려고 애쓸 대상이 못 된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그러면 다음 기회가 분명히 온다. 그렇죠. 다음 기회는 또 분명히 오는 그런 어떤 특성은 또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항상 그 혼란 속에서 기회가 이렇게 살아나죠.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한국형 코인 뭐 코인 말이 많지만 코인은 근데 좀 아무나 하는 게 또 아닌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되죠. 그래서 자 코인에 대한 부분 연들아 그렇게 해서 자 보면 규제 거부한 탈코인의 민낯이 되는 이런 점에서 모스크는 맨날 뭐 코인이 어쩌고 도지코인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자 무릎에서 판 두나무 작년 2월 루나 전량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이런 어떤 부분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코인에 대한 부분 정말 어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코인은 보면 그렇게 해서 진짜 코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코인 투자자도 많아요. 근데 앞으로 코인이 정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보면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17만 4천 원에 대한 부분에서 자 보면 추가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이 눌려주는 이런 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주가에서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남아줄 수 있는 부분은 된다. 그래서 자 지지라인과 상단선과 돌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돌파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되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원바닥에 대한 부분 자 원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해서 17만 4천 원에서 하단선과 하단선에서 자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강력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바닥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에 있어서 강하게 올려주는 이런 포커스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